안녕하세요, 비노트입니다. 아이폰 16 시리즈에서 꼭 써야만 하는 새로운 기능들과 편리하게 사용하기 위한 필수 설정들을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iOS 1.8로 업데이트된 지난 기기들도 해당되는 내용이 많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가시죠. iOS 1.8부터는 홈 화면 편집의 자유도가 높아졌습니다. 홈 화면 아이콘 배열을 안드로이드 폰처럼 자유롭게 배치할 수 있게 됐는데요. 꽉 채운 정렬을 하지 않아도 원하는 대로 레이아웃을 잡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위젯의 크기를 마음대로 줄이고 늘릴 수도 있게 됐는데요. 크기에 따라서 알맞게 위젯 종류가 변하는 것도 알 수 있죠. 위젯을 지원하는 앱의 경우 앱 아이콘을 길게 눌러서 위젯으로 변경할 수도 있으니까요. 꼭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홈 화면의 빈 부분을 길게 누르면 왼쪽 상단에 편집이라는 버튼이 뜨는데요. 눌러보면 사용자화라는 항목이 보입니다. 여기서는 배경 이미지의 밝기를 조절할 수 있고요. 앱이나 위젯의 이름을 지우고 아이콘만 크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홈 화면에 다크 모드를 적용해서 아이콘이나 배경 이미지를 검은색으로 만들 수도 있게 됐습니다. 틴트 처리라는 항목도 볼 수 있는데요. 앱 아이콘의 색상을 원하는 컬러로 만들 수도 있고요. 배경 화면 색상에서 색을 추출할 수도 있기 때문에 내 미적 감각에 맞게 홈 화면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잠금 화면도 꾸밀 수 있는 요소가 늘어났습니다. 잠금 화면을 길게 눌러서 사용자화 버튼을 눌러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뀐 점만 말씀드리면 먼저 화면 색상을 슬라이드해서 변경할 수 있고요. 그리고 심도 기능을 통해서 배경 이미지를 시계 뒤나 앞으로 보낼 수도 있습니다. 배경 이미지를 다크 모드로 할지도 결정할 수 있죠. 특히 이 밑부분의 손전등과 카메라 바로가기 기능도 교체를 할 수 있게 됐는데요. 아이폰의 다양한 기능이나 특정 앱까지도 설정해 놓을 수 있으니까요. 자유도가 아주 높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앱을 한 번 더 잠가 놓을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되면서 보안이 한층 더 강화됐습니다. 홈 화면에서 앱 아이콘을 길게 누르면 페이스 아이디 요구 항목이 생긴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눌러보면 페이스 아이디를 인증해야만 앱을 사용할 수 있게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여지기 싫은 앱이 있다면 가리기 및 페이스 아이디 요구 항목을 선택하면 되는데요. 그렇게 하면 앱 아이콘이 사라지고 해당 앱의 알림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렇게 가려진 앱들은 앱 보관함의 가려진 폴더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가려진 폴더를 확인하려면 당연히 페이스 아이디를 인증해야겠죠. 제어 센터에서 빈 부분을 길게 누르면 각 항목을 이동하거나 크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자주 쓰는 기능들은 손이 잘 닿는 위치에 크기를 크게 키워서 설정해두면 좋겠죠. 그리고 제어 항목도 바로 추가할 수 있게 됐는데요. 항목들을 바로 추가, 삭제할 수 있기 때문에 활용성이 높아졌습니다. 미디어 재생이나 네트워크 관련 항목들은 따로 페이지가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필요 없으신 분들은 삭제할 수 있습니다. 아이폰 16 시리즈에는 카메라 캡처 버튼이 새로 생겼는데요. 한 번 누르면 카메라가 바로 실행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한 번 누르기는 오작동의 염려가 있기 때문에 불안하신 분들은 두 번 누르기로 바꾸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설정에 카메라 제어에서 두 번 클릭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제 카메라 캡처 버튼을 두 번 눌러야 카메라를 실행할 수 있고요. 카메라 앱 말고 다른 앱을 실행시키고 싶다면 여기 아래 부분에서 다른 기능이나 앱을 체크해주면 됩니다. 카메라 캡처 버튼은 세 가지 동작을 인식합니다. 위아래로 슬라이드하는 동작과 살짝 힘줘서 누르는 동작, 그리고 완전히 누르는 동작, 이렇게 세 가지인데요. 우선 완전히 눌러서 카메라를 실행할 수 있고요. 그 상태에서 살짝 힘을 줘서 두 번 누르면 설정 가능한 항목들이 나타납니다. 노출이나 심도, 확대 축소, 카메라 렌즈 전환, 스타일, 톤까지 6가지 항목 중에 고를 수가 있는데요. 저는 카메라 렌즈 전환 기능을 선택했습니다. 이제 손가락으로 슬라이드하면 카메라의 렌즈를 쉽게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일반 비디오 촬영에서도 슬로우 모션을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카메라 비디오 촬영 모드에서 HD 화질과 4K 화질 모두 초당 60프레임 이상으로 촬영한다면 촬영 후에 슬로우 모션을 만들 수 있습니다. 동영상을 편집할 때 재생 속도를 조절할 수 있게 된 것인데요. 슬로우 모션 구간과 얼마나 느리게 재생할지 설정해서 다시 영상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처음부터 슬로우 모션 모드로 찍은 영상도 배속 편집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더 느리게 만들거나 반대로 정상 속도의 영상으로도 만들 수 있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영상 촬영 중에 녹화 일시 정지가 가능해졌습니다. 녹화를 시작하면 왼쪽에 이렇게 일시 정지 버튼이 생긴 게 보이시죠? 영상 촬영 중에 일시 정지를 했다가 이어서 촬영할 수 있고요. 오른쪽에 있는 버튼은 영상 촬영 중에 사진을 찍을 수 있는 버튼이니까요.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사진 앱에 들어가 보면 아랫부분에 새로운 사진 분류 항목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최근 며칠 사진을 모아서 보여주거나 사람 얼굴을 인식해서 인물별로 사진을 모아볼 수 있고요. 내가 원하는 분류대로 사진을 볼 수 있는 고정된 모음 등 다양한 사진 분류 항목들을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저처럼 간단한 것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맨 아래에 있는 사용자화 및 재정렬 버튼을 눌러서 필요 없는 것들을 체크 해제해 주세요.
저는 추억과 추억 사진, 또 미디어 유형, 기타 항목만 남겨놓고 전부 체크 해제했습니다. 사진 편집에도 편리한 기능이 생겼습니다. 사진을 찍고 찍은 사진을 자르거나 색감을 변경하는 등 편집 작업을 하게 되는데요. 편집한 다양한 요소를 그대로 다른 이미지에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편집을 하고 나서 위에 점 3개를 누르면 편집 내용 복사 버튼이 있죠. 여기서 복사하고 싶은 편집 항목들을 선택한 다음 복사를 누르고 다른 사진으로 가서 점 3개, 편집 내용 붙여넣기를 누르면 동일한 편집 효과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찍은 여러 장의 사진을 보정할 때 유용할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카메라 영상 촬영 중에도 오디오 재생이 가능해졌습니다. 음악이나 팟캐스트를 들으면서 영상 촬영을 할 수 있게 되는데요. 다만 오디오 재생 중에 비디오 촬영을 하면 영상의 오디오는 모노로 녹음되니까요. 사용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기능을 쓰고 싶지 않다면 설정에 카메라, 소리 녹음에서 오디오 재생 허용을 비활성화해 주면 됩니다. 이제 음성으로 특정 기능을 실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설정에 손쉬운 사용, 음성 단축어로 들어가서 음성 단축어 설정을 누르면 실행할 수 있는 기능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기존에 만들어 놓았던 단축어를 비롯해서 다양한 시스템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손전등을 선택해 봤고요. 그러고 나서 말로 할 문구를 써넣으면 되는데요. 저는 깜깜해 라고 등록해 보겠습니다. 그리고선 이렇게 직접 말을 해서 아이폰한테 학습을 시키면 되는데요. 이렇게 완성되고 나면 음성만으로도 특정 기능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깜깜해. 깜깜해. 재밌죠? 다만 음성은 화면이 켜져 있을 때만 인식한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손전등 기능을 사용한 김에 말씀드리자면 손전등이 실행되면 다이내믹 아일랜드에서 실행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위아래로 드래그해서 밝기를 조절하거나 좌우로 드래그해서 손전등의 범위를 조절할 수도 있으니까요.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한글과 영문 키보드를 전환할 필요 없이 한글과 영어를 동시에 입력할 수 있는 키보드 기능이 생겼습니다. 설정에 일반, 키보드로 들어가면 3가지의 키보드를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한국어로 들어가 보세요. 그럼 이중 언어 항목이 생긴 것을 볼 수 있거든요. 이걸 선택하고 나와주세요. 그럼 이제 한글 자판에 영문까지 함께 나오는 걸 볼 수 있죠. 이제 한글 키보드로 한글을 입력하다가 그냥 영타를 치면 영어가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한글과 영문 입력 패턴을 자동으로 분석해서 알아서 전환을 해주는 것 같은데요. 아주 반가운 기능이었습니다. 음악에 맞춰서 적당한 진동 피드백을 느낄 수 있는 기능도 생겼습니다. 설정에 손쉬운 사용, 음악 햅틱으로 들어가서 활성화해주면 되는데요. 다만 모든 앱이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사용 가능한 앱이 정해져 있습니다. 비트에 맞춰서 햅틱 반응이 오는 재밌는 기능이니까요. 한번 체험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차량 안에서 스마트폰을 보면 멀미가 나기 쉬운데요. 멀미를 줄여준다는 차량 모션 큐 기능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손쉬운 사용, 동작, 차량 모션 큐 보기에서 설정이 가능한데요. 작은 점들이 차량 움직임의 반대 방향으로 이동하면서 인지 부조화를 해결해 멀미를 줄여주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어센터에서도 이 기능을 사용할 수 있으니까요. 차량에서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문자를 받는 상대방이 iMessage를 쓰는지 일반 SMS를 쓰는지 입력란에 표시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iOS 18 버전의 iMessage끼리는 예약 메시지도 가능해졌는데요. 왼쪽에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나중에 보내기라는 항목이 보이죠. 원하는 시간을 정해서 예약 메시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 또 iOS 18의 iMessage끼리는 문자에 효과를 줄 수도 있는데요. 키보드 상단 맨 오른쪽에 가 버튼이 보이죠? 이걸 누르면 글자의 범위를 정해서 다양한 효과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밑줄이나 가로줄도 가능하고요. 다양한 효과를 한 문장에 중복으로도 적용할 수 있으니까요. 재미있는 메시지를 보낼 때 이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iOS 18에서는 게임을 시작하면 자동으로 게임 모드가 활성화됩니다. 게임 모드는 백그라운드에서 다른 앱이 실행되는 것을 제한하면서 게임의 모든 성능이 집중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인데요. 제어 센터를 내려서 게임 모드가 활성화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게임 모드를 원치 않는다면 끌 수도 있습니다. 원래 무음 스위치가 있던 자리에 동작 버튼이 생기면서 이 동작 버튼에 다양한 기능을 할당할 수 있게 됐는데요. 기본 기능은 예전처럼 무음 설정이지만 무음 설정은 제어 센터에서도 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기능을 할당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설정에 동작 버튼으로 들어가서 제어기에서 원하는 기능을 선택하시면 되는데요. 저는 알람을 자주 쓰기 때문에 알람 기능으로 설정해 놓았습니다. 취향에 따라 원하는 기능을 넣어두시면 되겠죠. 시도 때도 없이 울리는 재난 문자 때문에 깜짝깜짝 놀라시는 분들 많죠. 설정에 알림으로 들어가 보면 맨 밑에 재난 문자 종류별로 수신 설정을 할 수 있거든요. 필요한 것만 켜두고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아이폰은 아이클라우드에 동기화되도록 설정이 되는데요. 아이클라우드를 유료로 사용하지 않는 분들은 금방 5기가 용량이 다 차게 됩니다.
따라서 가장 큰 용량을 차지하는 사진 항목만큼은 동기화를 꺼두시는 게 좋을 텐데요. 설정에 애플 ID, 아이클라우드, 모두 보기, 아이클라우드 사진으로 들어가서 이 아이폰 동기화를 꺼주겠습니다. 그 외의 항목들은 용량을 걱정할 만큼의 데이터를 사용하지 않으니까요. 그냥 놔두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이폰의 배터리를 좀 더 안전하게 오래 사용하기 위해서 배터리 충전 용량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설정에 배터리, 충전으로 들어가면 충전 용량을 80에서 100%까지 5% 단위로 설정할 수 있으니까요. 본인의 하루 배터리 사용량을 파악하셔서 배터리 충전 제한을 설정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배터리 항목에서 배터리 잔량 표시를 켜두셔야 상단 배터리 아이콘의 배터리 잔량을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이 설정은 반드시 켜두시길 바랍니다. 내 아이폰으로 전화가 걸려오면 주변의 다른 애플 기기에서도 전화를 받을 수 있게 전화가 동시에 울리게 되는데요. 편리한 기능이긴 하지만 사생활 노출에 대한 부담도 있겠죠. 이 기능을 끄시려면 설정에 앱, 전화, 다른 기기에서의 통화, 다른 기기에서의 통화 허용 기능 자체를 오프하거나 원하는 기기만을 선택해서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갤럭시의 AOD 기능처럼 화면이 항상 켜져 있는 상시 표시 기능은 기본적으로 활성화되어 있는데요. 배터리를 더 아끼고 싶다거나 완전히 꺼진 화면이 더 자연스러우신 분들은 화면 상시 표시 기능을 끄고 사용하는 게 좋겠죠. 설정에 디스플레이 및 밝기, 화면 상시 표시로 들어가서 화면 상시 표시 항목을 꺼주면 됩니다. LTE 요금제를 사용 중이거나 5G를 사용하지만 5G 연결이 불안정한 곳에 있으신 분들은 배터리 절약을 위해서 LTE 전용 연결 설정으로 바꿔놓겠습니다. 설정에 셀룰러 데이터 옵션, 음성 및 데이터로 들어가서 LTE 전용으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아이폰의 음량 버튼은 기본적으로 미디어 볼륨을 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벨소리나 메시지 알림 음의 크기는 따로 조정해 줄 필요가 있는데요. 설정에 사운드 및 햅틱에 들어가면 벨소리 및 알림을 설정할 수 있는 게 보이죠? 여기서 적당한 음량으로 조절해 주면 되고요. 평소에 미디어 볼륨을 제어 센터에서 조정하시는 분들은 버튼을 사용하여 변경 이 부분을 활성화해 놓으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볼륨 버튼은 벨소리 및 알림 볼륨을 조절하게 되니까요. 취향에 맞게 설정해 주시면 되겠죠. 매번 앱에서는 사용자의 활동 추적 요청을 허용할 것인지 물어보곤 하는데요. 매번 금지 버튼을 누르지 않도록 아예 물어보지도 않게끔 설정하겠습니다. 설정에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추적, 앱이 추적을 요청하도록 허용 항목을 꺼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 그런 알림은 뜨지 않게 되고요. 혹시 원치 않게 허용된 앱이 있는지도 이 밑에서 확인해 보시면 되겠죠. 아이폰을 가로 방향으로 충전하게 되면 시계나 달력, 디지털 액자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스탠바이 기능이 실행되는 거 알고 계시죠? 스탠바이 모드에서 각 위젯을 쓸어내리면 여러 가지 위젯을 볼 수 있는데요. 길게 눌러서 위젯을 추가하거나 제거할 수 있으니까요. 입맛에 맞게 꾸며서 사용하시길 바라고요. 스탠바이 모드 기능 자체를 끄고 싶으신 분들은 설정에 스탠바이 메뉴로 들어가면 스탠바이 기능을 끌 수 있습니다. 자주 타이핑을 하게 되는 집 주소나 전화번호 같이 매번 길게 입력해야 하는 문구들을 한 번에 쓸 수 있게 해주는 텍스트 대치 기능을 설정해 보겠습니다. 설정에 일반, 키보드, 텍스트 대치에서 오른쪽에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원하는 문구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집 주소를 적어 놓고요. 단축키에는 주소의 앞부분인 서울시만 적어 놓겠습니다. 단축키를 초성어로만 넣어도 되는데 저는 문구의 첫 몇 글자를 단축키로 지정하는 것이 외울 필요가 없어서 더 좋더라고요. 그럼 키보드에서 서울시를 치는 순간 전체 문장이 키보드 상단에 추천 문구로 뜨니까요. 힘들지 않게 긴 문구를 한 번에 입력할 수 있습니다. 밤에 스마트폰을 볼 때 가장 밝기를 줄여도 눈이 부신 경우가 있죠. 밝기를 한 번 더 줄일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어 센터를 연 다음 빈 부분을 길게 누르면 제어 항목을 추가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가장 밑으로 내려가면 화이트 포인트 줄이기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걸 제어 센터에 추가해 주세요. 이제 이 버튼만 누르면 화면을 한 단계 더 어둡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제어 센터는 잠금 화면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내 폰의 설정 일부를 건드릴 수 있다는 점이 달갑지 않을 수 있는데요. 이럴 땐 설정에 페이스 아이디 및 암호로 들어가면 잠겨있는 동안에 접근을 허용하는 항목들을 켜고 끌 수 있는데요. 여기서 제어 센터를 꺼주시면 됩니다. 이제 제어 센터는 잠금 화면이 풀려야만 접근할 수 있습니다. 네, 새로운 기능과 설정 전부 다 보셨나요? 항상 스마트한 생활을 하시기 바라면서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비너트였습니다.